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 좀 만화, 영화를 다시 보니까 주인공들이 참 못된 것 같습니다. 아기 공룡 이 둘리만 봐도 고길 동네 집에 좀 뻔뻔하게 얹혀 살면서 도너랑 또 이 또치 같은 친구들이랑 함께 살림살이를 항상 좀 부수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시나요? 둘리보다 좀 고길동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바로 나이가 든 거라고 합니다. 자, 나이가 한 살 더 먹을 날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없어져가는 동심이 조금 아쉬워지는 날인데요. 자, 그럼 저희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연말이니까 좀 많이 바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약속 있으세요? 네, 제가 보고 싶어서 집이랑 회사랑 가까워요. 여기 토마토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거리가. 온 김에 옛날 친구들, 이 동네에 금방 있는 애들 한 번씩 보고 저녁도 먹고 들어가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또 바쁜 연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요, 바로 이 코스피가 장중에 좀 2,00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코스닥은 좀 밀렸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글쎄요, 지금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배당 보고요, 거래소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연초를 대비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뭐 보여지고 뭐 그 정도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이 주무셨을 거예요. 뭐 크게 뭐 적극적으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시장 흐름이 그리 뚜렷하게 뭐 나타나는 건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의 VVIP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충남 보령. 네, 그러세요. 네, 지금 그쪽은 날씨가 좀 어떠세요? 흐려요. 흐려요. 춥진 않으시고요. 네? 네, 춥진 않으세요? 안 추워요. 네. 좀 추운 만큼 또 춥지 않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겨울이니만큼 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계좌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1년 조금 넘어요. 한 네, 1년 1년 조금 넘으셨구나. 그럼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주식을 왜 시작을 하시게 됐죠? 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해봤더니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지금 그럼 투자는 좀 주식으로만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예? 투자는 주식으로만 하고 계세요? 예. 네. 그럼 주식으로만, 다른 펀드나 다른 재테크는 하고 계시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식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1억 원. 1억 원 정도. 그래도 꽤 많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로 종목 같은 거는 어떻게 찾으시는 편이세요? 그 종목 같은 건 저기 토마토 TV 보고서 네. 실적 같은 거 좋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사긴 사도 매도 타임하고 매수 타임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타이밍 잡기가 참 힘들죠. 네, 그럼 저희가 방송 추천주 같은 걸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전문가께서 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좀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들어가는 거 보고 네. 차트도 보고 네. 그게 뭐요? 이동 평균선도 좀 정배양 됐을 때 좀 그때도 좀 주로 사죠. 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네. 저기 매도 시점. 네. 네, 매도 시점. 네.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매도 시점. 그것을 무슨 물건을 사갖고 팔게 되면 네. 팔으면 그 후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 좀 뭐야 굉장히
보고 그걸 네. 다 잃어버려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팍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매도 시점이 제일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네, 종목의 이 매도 타이밍 잡기 참 어렵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종목 기업 정보도 궁금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세요? 여기 한국가스공사.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또 진단을 해드릴 때 참고하도록 하겠는데요. 차장님, 이 저희 시청자분께서 또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다고도 하셨어요. 근데 종목을 선별할 때요, 좀 저희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하죠? 저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께서 심심해서 뭐 했는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약간 좀 월급쟁이 마음으로 주식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사업가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붕어빵이라도 만들었는데 내 물건이 안 팔린다. 그럼 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나중에 이 물건 한강에 갖다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누가 50원이라도 사간다고 할 적에 줄 것이냐? 그런 어떤 사업가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많이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르신께서 뭐 매수, 뭐 매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얘기는 조금 노름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핵심 제가 생각하는 그 조금 그나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득이 되겠다라고 싶은 부분은 뭐 실적도 뭐 보신다 하셨는데 그것도 뭐 당연한 거고요. 주식 하시다 보면 더 중요한 게 역시나 저는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 같은 종목, 청년 같은 종목만 계속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도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 그거를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를 찾는 게 핵심 또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어떤 분이 뭐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거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손실이 크다라고 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말씀 드리기가 감정적으로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주식은 결국에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뭐 있는데, 수렁에서 건질 내 딸 같은 종목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잘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루 오르고 이랬지만, 결국, 한번 어려움에 처한 거는 건져보니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좀 전도가 유명한 거, 그런 거에다가 넣어놓고 놀러 다니는 게 주식 투자지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사실은 주식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들게요. 최근에 뭐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이 저거 0.08% 뿐이 안 돼. 별거 아니야. 나 살해생전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1% 되고 2% 되면은 우린 대박이다. 라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 연세에 매일 뭐 이렇게 거래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정성 기반 위에 좀 무겁지만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스타일을 좀 선정하시면서 내 생각과 목표 의식이 뭔가 그거 반드시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투자하시길 권해드려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막 번쩍이는 게 막 금으로 보이는 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걸 자주 들여다보고 계실 경우에는 그래서 번쩍이는 모든 게 금은 아니니까 나의 투자 목표와 나의 행동 그거 딱 일치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고 다치시지 않고 이렇게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시청자님의 그런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한국가스공사 네. 44,000원에 30%. 33,750원에 혹시 매수하시지 않으셨나요? 한국가스공사. 아, 네네. 44,000원에. 예, 네. 30%. 네. TVN
네. 41,600원에 30%. 네. 한국 FMB 33,700원에 30%. 네, 33,750원에 30%. 네. 현금 10%.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요. 한국 네. FMB 같은 경우는 올해 상장된 종목이죠. 상장 후, 그거 현재 며칠 안 돼요. 12월 11일 날 샀어요. 네, 상장 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했던 종목인데, 꽤 저점에 들어가셔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그 올랐다가 조금 오르다가 3일째 빠지더라고요. 오늘까지. 네. 향후 좀 그런데-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실적은 괜찮은데, 네. 목표가가 얼마나 되고, 손절가가 얼마나 되나. 그런 거요. 네.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데, 요즘 제약바이오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네, 이것도 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갖고 계시네요. 한국가스공사가 나는 네.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그것도 좀 손실권에 있으신데, 그럼 차장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시면서 좀 힌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과 네. 직접 대화해 볼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선생님 딱 1년 하셔가지고 아까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많이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여기 집착을 하고 하다 보면은, 갖고 계신 돈 좀 손실 보셔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뭘 원할까? 그거에 딱 해가지고 넣어놓고, 보령이면은 뭐 놀러 다니실 때도 많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갖고 계신 거를 한번 볼게요. 한국가스공사가 제일 궁금하다 하셨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지는, 근데 혹시 이건 사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그게 작년 같을 때, 지난해 같은 잘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죠.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 종목을 둘러싼 어떤 환경의 범위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광범위해요.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수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아는데 어설프게 하는 게 가장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섹터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런 쪽은 아예 주식을 하지도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넓게 알고 어설픈 지식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피곤한 종목이 많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 요새 기름값 많이 떨어진다, 주유소 싸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하나 때문에 조금 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의 기조가 가스공사의 수익성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고요. 예. 일부 해외 사업이 유가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9월 달에 호주에 LNG 생산 개시했는데 요거 3분기 영업 손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은 했고요.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된다라면 흑자 전환 여부는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저유가니까 요 지분 참여했던 카타르니, 오만이니 이런 데 발생하는 이익이 감소되었고 지분법 이익도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유가가 언제 돌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모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려 갖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게 폭넓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대할 때는 그 지식의 폭이 매우 가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스타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다만 공기업 정상화라든가 가스 판매 사업 되고 유가가 돌아선다면은 그때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은 되게 길게 요구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서부터 가스공사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올라가겠다. 그런 거는 뭐 이제 장담도 못하고 당장 보이지도 않잖아요. 한 달, 두 달로 봤을 때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게 2012년도의 고점을 2012년도에 여기서 84,000원 찍고 1년, 2년, 3년 반째 지금 꾸준하게 하락 중이고 최근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게 요런 이동 평균선들이 물 흘러가듯이 다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반대로 이 종목이 올라갈 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2012년도에 고점을 쳤으니까 고점 치기 전에 2011년도 요때의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때도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꾸준히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꾸준히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또 1년 정도 이렇게 횡보. 요 기간이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은 요게 1년이에요, 1년. 예.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그 사이에 아까 보셨던 이동평균선들은 물 흐듯이 내려왔는데 횡보를 하니까 여기서는 물이 아니라 이제 수평으로 이제 눕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이렇게 떠받칠 수 있는 거는 인공적인 힘이 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건 자연적인 힘이라면은 이거를 떠받치는 힘은 분수가처럼 그러한 큰 힘이 작용해야지 이 종목이 올라갈 텐데 큰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잘못될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사신 가격 수준까지 회복이 되려면은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인내가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제 생각을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이거 팔으신다고 다른 거에 가서 잘 되신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그래요. 이 장기 이평선을 꾸준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 흘러내려오는 게 한 4만 원, 4만 2천 원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 정도에서, 너무 이렇게 식상한 종목 말고요. 예.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어떤 분야를 선정을 해서, 뭐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런 쪽으로 약간 불확실한 영역을 찾아 들어가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요 올라오면 한 4만 원, 4만 2천 사이 되면은 팔고 싶다라고 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뭐 시청자님은 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입장이 다르니까요. 예.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생각이 드실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시젠 말씀드려 볼게요. 시젠도 뭐 좋다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예. 예. 이게 아마 지난주인가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시젠 분명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안 올라와서 문제예요. 좋은데 올라가질 않아요. 예. 시젠 기본적으로 봐서 매출액이 2010년도서부터 2014년도 사이에 연평균 한 27% 커지고 있고요. 2008년도에 이제 1,000억대 하겠다라고 막 회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대요. 그렇지만은 요새 제약 바이오도 별로 이제 신통치는 않고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요쪽은 약가이나 압력이라는 게 가장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이지만 이런 시젠 같은 의료기기 사업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덜한 측면이 있고요. 또 임상 기간이 짧아가지고 기술 개발에 따른 신규 진입자의 성공 가능성도 높은 분야이기도 해요. 이런 분야가. 그런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당장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 바이오 올해 히트 상품이 뭐 한미약품도 있고 코롱 생명과학도 있고 바이오로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섹터를 어떤 대변할 수 있는 바이오로메드를 잠깐만 볼게요. 이러한 종목들이 중심을 딱딱딱 잡아줘야지 시젠도 뭐 나 할 거 없나 하고 이렇게 올라갈 환경이 아마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가 지난 12월 17일 날 장중에 마이너스 15% 가고 끝날 적에는 마이너스 2%로 끝이 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 거래량이 표시가 안 되는데 이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엄청 터졌는데 이날 장중에 마이너스 15% 가고 거래 퍽퍽 세우니까 대한민국의 이러한 종목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이러니까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날 신봉사가 돼갖고 다 매도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날 적엔 또 슬쩍 이제 탁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더 이상의 하락은 조금 피하고 싶다라는 이걸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저는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딱 보면서 이제 오르지는 못해도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이 모니터 뒤에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고요. 다시 이제 시즌을 볼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아웃라이트 환경은 이랬고 다시 시즌을 보게 되면은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빠지지도 않고 올라서지도 않고 뭐 요렇게 이제 좀 이해가 쉽게 편하게 하면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요.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래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이 비추세 구간에 위치한 거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거는 같은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리시면 기회는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초 돼야지 요즘 한번 꿈틀꿈틀할 기회가 그때 가서 만들어질 것 같고 다만 시즌이라는 종목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얘 시가총액이 9,4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억 언더의 이익으로는 어쩌면은 값을 잘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저런 거를 저는 조금 피하고 싶은데 다른 거 뭐 SM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2008년도 이럴 적에 그냥 1,000억도 안 되던 회사가 지금은 이제 1조 가까이 이렇게 확 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회사는 1조짜리가 2조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2, 3천억짜리가 5천억 되는 거는 조금만 회사가 어떤 성장이 막 받쳐주면 가능하겠지만은 이미 1조짜리로 가버렸던 종목들은 굴러가는 이제 범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다른 예지만 이런 SM도 좋다 물론 좋은데 저 앞전에 애기 시절에 이런 애기 시절에 얼마 안 했을 적에 시총 뭐 1,000억, 2,000억 할 적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좀 중장년이 돼버린 이러한 케이스의 종목들은 조금 템포는 느릴 거예요. 그렇고 시즌은 한두 달 안에 뭐 기회는 올 거니까 그때 팔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잘못될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얼마나 되려나? 이게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벌써 9,400억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얘가 오늘도 뭐 유럽에 뭐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금 1,000억대로 이제 1,000억대 매출로 이제 가려고 하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러한 종목들은 만약에 회사의 비전대로 간다라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제 걸음마해서 가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올해 7월처럼 7만 원 갖다 지금 딱 반토막 나 있잖아요. 저 수준까지 도달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비싸지죠. 시총이 이제 2조 가까이 되겠죠. 그때는 다시 좀 많이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생각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 자체를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11월 정도에 형성됐던 4만 한 5천 원 내외 그 정도만 돼도 1차적으로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흥국 F&B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저 스타벅스라든가 무슨 파리바게뜨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쪽에다가 식음료 대주는 회사예요.
그 식음료 분야 연구개발이랑 제조 전문으로 하고 과일 농축액, 스무디 뭐 요런 거 어르신 잘 모르시죠? 저기 텔레비전 나오는 거 듣길 별로시오. 가서 안 드셔보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옆에 직원 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봤냐면은, 무슨 음식료 종목인데, 올해 10월에 사가지고 망했어요. 그 음식료 회사의 음식을 많은 사람이 먹고, 저는 약간 별로였는데, 20대, 30대 분들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내 입맛이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돈을 써야 될 저분들의 입맛이 기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식음료 쪽으로 샀다가 뭐 10월, 11월 장도 안 좋았지만 그쪽 종목에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날의 식사가 1억도 넘는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음식 한 1,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주식으로 손실 본 게 억이 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냥 농담으로 그랬죠. 그날 맛있다고 한 놈들 다 붙잡아서 공개 처형해야 되나? 막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흥국 F&B 같이는 이런 음료수 가지고 50대, 40대 분들한테 혹시 드셔봤냐? 맛은 있냐? 이거 잘 될 것 같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은 몰라요. 나는 맛있다고 생각해도 나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맛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또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패션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이렇게 좀 애매해가지고 확정적인 답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커피숍 뭐 이런 데다 이제 하지만은 이 흥국 F&B가 지금 꿈꾸는 것은 이제 가정이랑 카페에서 간편하게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뭐 소스라든가 요거 제조 집이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하는 거랑 이제 푸드 사업과 같이 기존의 빙수 등의 디저트 사업을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과일을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수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겨울에는 뭐 이렇게 찬 음료 안 먹으니까 좀 여름이 겨울보다는 좀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인 가구가 한 30% 대한민국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간편식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간편해야지 이게 조금 과하게 비싸진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편의점 같은 데서 그 요리 전문가로 나오신 그분이 뭐 충청도 사투리 뭐로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정말 말 그대로 간편식으로 아예 가든가 혼자 먹는데 약간 질을 높인 거는 어쩌면은 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 12월 달인데 오늘도 별로 춥지는 않고 또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도 지구 덥다 온도 낮추는데 우리 같이 노력 좀 하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내적인 환경도 썩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걸 지금 조금 이런 것보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금 중국으로 진출을 막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 회사의 목표는 프랜차이즈에만 가는 게 아니라 중국 로컬 업체에 직접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상장해가지고 이 공모 자금이 중국 진출을 위한 시설 투자 투입하려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잘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2의 오리온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애매해요.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너무나 그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계속 기고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동평균선들을 슬슬 이제 깔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주가 아래로 이제 깔기 시작을 했고, 그거는 좋은데 지금 이게 거래량이 표시가 안 되는데 요새 거래량 하나도 없거든요. 예. 거래량이 굉장히 평범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선두치고 나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당장 올라가려면은 누가 뭐 좀 앞장서서 나 따라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주가가 좀 올라가기가 좀 수월할 텐데,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안 팔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반대의 케이스로 139050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막 되고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선두치고 나 좀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데, 지금 흥국은 너무나 점잠 빼고 있어요. 너무 수줍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겠고요. 당장은요. 그래서 마지노선만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횡보를 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횡보하다가 아래로 퐁당 빠지게 되면 횡보했던 기간만큼 모두 다 물귀시 누를 때요. 다 손실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횡보했던 게 올라오기가 그렇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요 횡보했던 가격 깨게 되면은 그날 아마 거래량 나올 거예요. 또 전국에 신봉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일탄 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만 좀 위험 관리해 주시고 끌고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될지 안 될지 뭐 제 생각으로는 그것까지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판단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노선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어 거기까지만 딱 생각하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네, 다행이네요.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는요,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증권통을 통해서도 현재 진단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요, 저희가 해외 선물 시장 본 후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